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하락 전환하며 7만전자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장 초반 전날 낙폭과대 인식에 7만 1,20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매도세가 강해지며 6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엔비디아 등 기술주 조정 여파로 투자자 예탁금이 한 달 사이 3조 원 넘게 줄어들어 연초 수준인 51조 원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유가증권 시장 하루 거래 대금은 최근 연달아 10조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함남 3구역 재개발 조합 소속 임원이 시공사에 앙심을 품고 차를 몰아 회사 본사가 있는 사옥을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 체포됐습니다.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이전처럼 강하지 않고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지속되기에 볼보가 100% 전기차 전환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어제와 같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마이너스 0.88%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조금 횡보장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 또 B컷도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9월 들어와서 증시가 참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벤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은 상승할 만한 이유를 의미하겠죠. 기존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전쟁 종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없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PMI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고용, 물가에 관련된 지표들 연준이 보는데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급락하고요. 증시가 막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꾸준히 강조드려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리고 횡보할 수도 있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빠진다에 좀 초점을 두는 이유는 엔비디아 이슈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늘 좀 올라왔더라면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횡보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S&P 500, 다우 다 마찬가지죠. 일단 장중에 좀 어느 정도 방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까지 양 전환하고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장세도 좀 안 좋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나라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선이 2550선이네요. 2550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단기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보험, 금융 투자가 오늘 좀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 오늘 제외하고 3거래일 동안 순매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조금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4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담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꾸준히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간히 외국인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나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겨낼 방법 하나 있습니다. 단기 투자 접근하는 게 맞는데 사실 단기 투자 잘하려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일봉 차트, 분봉 차트, 뭐 매물대 거래대금, 재료, 캔들, 이평선, 신용비율, 유통비율 등등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일타 강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같이 짚어봤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의 여파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장일수록 단기 투자에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이러한 단기 투자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니까요. 많은 내용들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 장 주목받았고 또 단타 투자를 하기에 적합했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네, 카지노 섹터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슈가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거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강원랜드 우리가 보면은 신저가 기법이라고 아십니까? 주가가 쭉 빠지면 야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 저평가 구간 아니냐라고 해서 담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랜드 상담해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요거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겠네요. 제가 요거 뉴스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당연히 카지노 하면은 규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겠죠. 우리가 은행, 카지노, 보험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떤 거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이 어디냐면 문체부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네요. 실적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가겠네요. 뭐 이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원랜드 속보로 나온 거예요. 오늘 카지노 영업행위 규제 완화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강원랜드만 올랐냐, 강원랜드만 올랐냐 그게 아니고 카지노주가 줄줄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 카지노주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볼게요. 강원랜드 규제 완화, 이거는 우리가 본 거고 파라다이스 GKL,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왜 카지노 관련주인지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뭐 강원랜드 카지노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파라다이스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 단타 1타니까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볼게요. 제가 뭘 분석할 거냐면 차트를 일단 먼저 분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을 분석할 건데 자, 보세요. 신저가 계속 빠졌어요. 오르나 싶으면 빠지고 오르나 싶으면 빠지고 계속 갇혀 있다가 중요한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121선을 기점으로 강원랜드가 상승 추세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원랜드라는 차트를 볼 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입니다. 121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을 돌려볼게요. 우리는 타임라인을 좀 타임머신을 타고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한번 볼게요. 2023년 보면 121선, 이 회색 선입니다. 돌파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주가가 계속 빠지죠. 계속 볼게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지금도 121선을 돌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돌파하니까 쭉 올랐다가 빠지는데 그냥 121선만 돌파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예요. 121선을 돌파한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 세력들이 사야죠. 세력들이 올려야죠.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까? 아니죠. 거래 대금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여기처럼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이후에 쭉 한번 볼까요? 그 이후에 2024년으로 벌써 왔어요. 이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길게 나왔는데 여기서 유성형 캔들이 떠버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좀 던지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때 보시면 지금 121선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 대금이 양봉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우리가 무슨 기법 쓸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가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그리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그다음에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오늘 3천억 원이나 나왔어요. 장이 안 좋은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평선 수렴 구간, 정배열 구간 확실하게 돌파해 놨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리긴 했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하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종가는 힘들고요. 내일 시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금요일에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분석을 좀 더 해드려야죠. 들어가서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보자면 강원랜드 들어갑니다. 강원랜드 들어가면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떤 기법이 떠올라야 되죠? 제가 방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종가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은 수급 보면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이에요. 제가 참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세력은 누구입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한번 따라잡아 보자. 개인 투자자로서 차트 분석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치워놓고 그냥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쓰면 담아보자. 기관을 한번 보세요. 8월 20일에 기관이 얼마 담았어요? 16억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날 16억, 10억, 12억, 20억, 30억 담다가 오늘 얼마 담았습니까? 160억.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세력들이 갑자기 많은 돈을 쓰면서 이 종목을 매집하면 이유 불문, 의심조차 하지 말고 그냥 매수하면 된다.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딱 강원랜드가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160억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바로 매수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100%는 아닙니다. 세력 따라잡기라는 게 100% 기법은 아니라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10% 잡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수급이 잡히면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면 연기금이 오늘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149억 담았어요. 연기금 지금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꾸준히 담고 있어요. 판 날이 없습니다. 8월 들어와서 계속 담고 있어요. 파란불이 어디 뜹니까? 연기금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죠. 꾸준히 외국인 뿐만 아니라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올 종목이고 규제 완화됐고 차트적으로 너무나 잘 풀려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 다 되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시총이 3조 7천억. 파라다이스는 1조 원, 좀 가벼운 종목인데 자,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수급. 파라다이스는 기관 투자자가 오늘 갑자기 좀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보시면 3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16억.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100% 아닙니다.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원랜드와 비교해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아니, 거래대금 들어오고 좋아요. 거래대금 오랜만에 많이 터졌어요. 130억 들어오고 윗꼬리도 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장에서 양봉이 어디입니까? 앞에 매물대 있으니까 이 정도 괜찮다 이거예요. 아, 그런데 아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에 딱 이쁘게 올라와 있었는데 얘는 지금 61선, 121선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올라오려고 하면 얘네들이 찍어 누릅니다. 이 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섹터를 정리해 보자면요. 파라다이스라든지 중소형주 괜찮은 종목들 많습니다만 그리고 재료가 괜찮은 게 떴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는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강원랜드 한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로 카지노 살펴봤습니다. 121선 돌파와 거래대금 실려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종목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짚어봤습니다. 강원랜드 종가 매매 기법으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대장주가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섹터로 우리 딥페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딥페이크 관련주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딥페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보셨을 때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딥 페이크입니다. 깊게 뭐 빠져든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페이크가 이제 허구의 것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허구의 것에 깊게 빠져든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 합성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인데 이게 성착취물로 활용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또 관련주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뉴스 한번 보면서 관련주 말씀드릴게요. 자, 딥페이크 텔레그램 이용자 8월 증가폭 역대 최대 31만 명. 31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31만 명. 자, 31만 명이 이 불법 합성물, 성착취물 이용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잡힌 것만 더 되겠죠. 잡힌 것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연예인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이거 참 SNS로 판매한 10대들이 이런 걸 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즘. 그래서 밑에 뉴스 보시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 있겠죠. 3명이 붙잡혔다는데 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착취물로 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관련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불법이 판치고 있잖아요. AI로 막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 사진만 봐도 좀 그렇죠. 자, 사진 보시면 나와 있죠.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안을 강화하면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관련주 지금 테마 논리가. 보시면 보안주가 올라가죠. 아,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애려면 보안을 강화해야 돼. 보안주 올라간다. 딥페이크 대응 강화에 보안주가 상한가를 갔다. 그럼 보안주가 뭐가 있는지 줄줄이 상한가 가고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대장주만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좀 이때 내용을 읽어볼게요. 센즈랩. 국내 최초로 이제 딥페이크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강했고요. 모니터랩, 제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모니터랩, 그리고 오픈베이스, 한싹, 라운시큐. 라운시큐 예전에 보안 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M83. M83 제가 신규 상장주로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이게 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관련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을 좀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를 넘어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보안 섹터들이 움직일 만한 실제로 지금 관련 프로그램, 관련 법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관련주들 우리가 잘만 분석해 놓으면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건데 제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모니터랩, 제가 아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니터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 상한가 간 종목 분석하는 방법 3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상한가를 갈 때 오전장에 가느냐, 그리고 오후장에 가느냐, 그리고 문을 강하게 닫았는가.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상한가 마감하긴 했는데 막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 오전장에 강하게 닫는 게 좋은데 뭐 오후장에 닫는다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다만 오전장에 가는 게 베스트다라고 분석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를 분봉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9시 20분에 갔다가 잠시 풀렸는데 요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렸다가 바로 닫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했을까요? 상한가를 누가 닫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세력들이 닫죠. 세력들이 닫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세력들의 목적은 내일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싸게 담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야,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심각한데 내일 우리가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길 수 있을까? 얘네들 지금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확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진짜 완전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하는 전문가는 많이 없을 거예요. 팁 뭐냐면 지네들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상한가를 한번 일부러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 물량 있는 거 한 뭐 50만 주에서 100만 주 돼 있는 거를 일부러 그냥 턱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량이 세겠죠. 상한가가 풀리겠죠. 그때 본인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풀어놨는데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야, 모니터에 풀렸다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상한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개인 투자자가 강하게 물량을 닫구나. 이게 바로 이제 세력들이 여러분 토론방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 물량 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그 전에 넘길 수 있는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달라붙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루 종일 풀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장중에 닫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들이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만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분봉상으로 나올 때만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우리가 내일 시가 관점에서 공략하면 되겠죠. 일단 분봉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요. 오늘 완전 꼼꼼하게 제가 해드립니다. 섹터가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상승 N자 파동 나왔는데 전고 라인 돌파했고 120에서 라인 돌파했으니까 다음 날 개입 하나 나올 수 있다. 일봉상으로 거래 대금도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고요. 일봉 차트, 분봉 차트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가 매매로 들어갈 건데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도 이제 제가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5% 미만 바로 들어가세요. 5에서 10% 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가 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가 갭 5% 미만 들어가세요. 5에서 10% 분할 매수 들어가세요. 15% 이상은 패스하세요. 요게 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5에서 10%가 제일 좋아요. 시가 매매 관점에서는 갭이 15% 이상 뜬다면 어려우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컴미드 한번 볼게요. 한컴미드도 갑자기 올랐는데 자 보세요. 분봉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 한 차례도 안 풀렸죠. 한 차례도 안 풀렸어요. 쭉 닫았어요. 이거 호가창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새로운 것 좀 말씀드립니다. 자, 호가창 보면 여기 30만 주가 걸려 있어요, 지금. 30만 주가 걸려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걸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력들의 물량이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아까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일부러 풀었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확인할 개인 투자자가 따라 붙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죠? 자,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왔죠. 55억밖에 안 돼요. 100억이 채 안 돼요. 그럼 자기네들이 싸게 올린 거예요. 오늘 55억 쓰면서 일부러 올린 거예요. 그럼 다음 날
붙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싸게 올렸으니까. 바로 닫았으니까. 그래서 올릴 때 이런 거는 띄운 다음에 121선 자리니까 길게 이렇게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캔들이 자, 제가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갭 한 17%, 18% 띄우고 많이 보셨죠? 17에서 18% 정도 시가갭 띄운 다음에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법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관련주 상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이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한컴미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니터랩이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모니터랩을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로 딥페이크 살펴봤습니다. 보안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모니터랩과 한컴미드 봤습니다. 특히나 모니터랩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시가갭 확인 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타 섹터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과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중요한 섹터들과 종목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지난 종목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유라클, 두 번째 종목 K옥션입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오늘 시세 주고 조금 윗꼬리 달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유라클부터 짚어주시죠. 네, 유라클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매집. 보면 매집봉이 좀 있긴 합니다만 물량이 많이 안 모였습니다. 물량을 세력들이 덜 모았어요. 이거 원리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발행 주식 수치, 주식을 찍어낼 때 발행되는 그 물량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 물량들 대주주, 지분, 자사주 이런 거 제외하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 하는 세력이라면 이 유통 물량 안에서 물량을 당연히 많이 가져야겠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A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과자가 너무나 맛이 있어서 SNS상으로 제가 이제 홍보를 만약에 한다면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기를 끌만한 과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자를 매입을 하겠죠. 계속 과자를 살 겁니다. 시장가로 사실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박스 꺼내서 사고 매집봉을 띄워서 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과자를 우리가 쓸어 담을 겁니다. 근데 과자가 무한대가 아니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유한하지 않습니까?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과자가 유통되는 과자 이 개수가 예를 들어 100개인데 우리가 한 90개까지 창고에 모아놨다. 그럼 나중에 뉴스를 띄우는 거예요. 이 과자가 너무 맛있다.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내가 이 과자를 여러분들이랑 90개 가지고 있어요. 100개밖에 없는데. 그럼 과자 가격 올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부르는 게 값일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세력들도 그런 작업을 한다고요. 뭐 이게 불법은 아니죠. 그냥 돈 많이 가지고 많이 매수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캔들이 보이는데 사실 얘네들이 과자를 창고에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방법이 올렸다가 매집봉 하나 띄워 놓는 거예요.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M83이랑 차트 비슷해요. 자 보세요. 얘도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리고 이거 띄워놓고 다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은 차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라클도 이러한 패턴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신규 상장이니까 물량을 좀 모으고 한번 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일단 홀딩하실 분들은 홀딩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리뷰 종목 K옥션도 볼게요. K옥션은 오늘 좀 장중에 상승하다가 20%까지 상승했네요. 이거 저희가 방송 언제 말씀드렸냐면 적산병 상승 패턴인데 최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9월 4일에 24%까지 가다가 빠지고 적산병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적산병은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시간 외 움직임만 보자면 1.4% 뭐 그렇게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이 종목은 적산병 나왔고 음봉 뒤에 양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TO 섹터잖아요. STO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각 투자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의 임영웅 씨 아시죠? 임영웅 씨의 음악 저작권을 쪼개서 살 수 있는 게 이 STO다. 그리고 빌딩 같은 거 쪼개서 우리가 지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술품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쪼개가지고 가진 돈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대상 자산이 좀 달라지겠죠. 저작권, 빌딩, 미술품 등등 다양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STO라는 기술 덕분인데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관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옥션이 양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탄력 있는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유라클과 마찬가지로 K옥션도 홀딩 관점에서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로 유라클과 K옥션 살펴봤습니다. 추세적 상승 가능성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공략해서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내일장 1타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대봉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대봉 LS 전략 세워주시죠. 네, 상승 N자 파동 복습 한번 해볼까요? 상승 N자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종목 들어가는 건데 자, 화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거 하려면 매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물대 7월 25일 단기 고점 2550원이 보이는데 그 전에는 없어요. 매물대가 무엇입니까? 매물대가 무엇입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쭉 가다가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있고요. 2번 쭉 가다가 눌리고 횡보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 어디죠? 여기가 고점이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이니까 물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도 주가 빠질 때 손실이었지만 다시 올라갈 때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었죠. 아, 이런 차트가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구나. 2번 차트는 그냥 공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대봉 LS 차트 보면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껴있지 않습니다. 7월 25일 형성되었던 이 구간만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는 매물이 없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N자 파동이 지금 나왔어요. N자 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21선 첫 번째 21선 라인을 지지해 줬다. 이거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두 번째 개념이고요. 세 번째 개념은 여기 전고점 돌파. 상승 N자 파동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그냥만 N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뒤에 매매하는 겁니다. 1번 21선 지지했다. 아, 강하다라는 뜻이죠. 2번 거래 대금 들어왔다. 3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오늘. 2,965, 3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상승 파동이라고 하면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전고 라인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승 N자 파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갭 뜨면서 전고 라인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승의 N자 파동 기법을 적용한 대봉 LS는 세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타 종목 대봉 LS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상승 N자 파동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DKND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듯 싶다가 오늘 갑자기 큰 장대 양봉 그렸습니다. 27% 넘는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자, 내일 금요일장 흐름은 어떨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DKND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차트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물대를 봐야 된다. 매물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 있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오늘 종가네요. 여기가 오늘 종가예요. 그러면 이게 쭉 이어보세요. 5월 3일 여기 꼭대기에 물린 사람 말고는 다 수익 구간인 거 아닌가요? 여기 산 사람들 수익 구간, 여기 산 사람도 수익 구간, 여기 산 사람들도 수익 구간, 여기 산 사람들 수익 구간,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전고점인 4,07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자,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180억이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냥 180억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2년부터 우리가 차트를 쭉 봤을 때 180억이라고 하면 2년 동안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 9월 5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들어온다면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이 패턴의 기본 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앞두고 한번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이건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종가 매매 기법, 자, 제가 종가 매매 기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그다음에 장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려야 되고 거래 대금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 대금 500억 이상 안 되니까 이거 종가 안 되고 장대 양봉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렸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종가 매매로 안 되고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양 나오거나 양 도지 양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쭉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N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량을 만약에 다 들어가서 다음날 쭉 올라가면 우리가 수익 구간이니까 좋은 건데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할 매수 아니고요. 3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3,700원 이하, 3,500원 이하 이렇게 3등분 하신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KND 내일장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내일 시가 관점에서 3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구간은 3,700원 이하, 3,500원 이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오늘 8.72%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대 GF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 GF홀딩스죠. 검색해보면 쭉 나옵니다. 수급이 나오는데 자, 오늘 10억, 외국인 10억, 꼴랑 10억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갑자기 6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하다가 10억. 갑자기 이게 포인트죠. 많은 돈이 잡힌다. 이거는 외국인 기관들의 돈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법을 쓸 수 있습니까? 아하,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이 무엇입니까? 차트 분석하지 말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분석하지 말자. 아니 똑똑한 정보력 많고 자금력 앞서고 똑똑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담았으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담아보자라는 게 이 기법의 기본 골자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갑자기 많은 돈이 오늘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이 기법에 의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로 봤을 때도 너무 괜찮아요. 차트 보면 지금 매물대로 우선 봐야죠. 매물대 보자면
이 구간이 매물대, 이 구간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보여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제외하면 다수의 구간이고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많긴 하네요.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많긴 한데 지금 세력들 들어와 있고 추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세력 따라잡기 매물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방금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해야지라고 종목 선정 근거가 됐다면 요 추세 매매 기법을 타점 잡는 근거가 됩니다. 저점, 저점, 저점. 이거 쭉 3개 이으면 추세 지지 라인. 이게 무엇이라고요? 지지 라인이 됩니다. 저항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네요.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딱 그림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 담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담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 아직 모르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현대 GF홀딩스는 세력들이 이제 막 들어온 종목이고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만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타점이 잘 잡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 이하에서 한번 담으시고요. 4,900원 이하에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GF홀딩스 마지막 3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세력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 그리고 4,9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들은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같이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단타에 대한 투자 팁을 알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1파 이후 눌림 패턴 한번 배워볼 겁니다. 파동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눌리는 구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동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미국장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영석이 파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테마주에 적합한 파동을 만들어봤는데 간단합니다. S급 재료는 3파, A급 재료는 2파, B급 재료는 1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급 재료가 무엇인지, A급 재료가 무엇인지, B급 재료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네요. S급 재료, 제가 구분하는 방법 정말 쉽게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 뉴스를 말해보라. 그러면은 놀란다, S급 재료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였는데 최근에 대왕고래하면서 뭐 포항 영일만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대라고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 S급 재료예요.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화성밸브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AI, 챗 GPT 이런 거. 검색만 하면은 다 나오는데 놀라잖아요. S급 재료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로봇 이런 거, 초전도체. 다 S급 재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A급 재료.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원전, 우리가 수주 잔고 차고 괜찮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 정책 밀어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나왔기 때문에 A급 재료다 이거예요. 우주항공도 정부 정책주인데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어디 뭐 경남에 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A급 재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B급 재료.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으면 그냥 B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피하시고
A급, S급을 이용하셔야 1파 이후 눌릴 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먹을 수 있겠죠. 1파, B급은 1파 이후에 끝나는 건데 여기서 눌리면 어떻게 올라가요? 다시 빠지는 건데 이해하셨죠? A급, S급 2파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어야만 1파 이후 눌림 패턴이 적용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A급, S급 재료 나와야 된다.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 아니 연속적으로 뭔가 나와야죠.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불이 계속 활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장작이 무엇입니까? 재료라고요. 요거 계속 넣어줘야 주가가 활활 불타오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시세 초입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혼자 생각해도 우리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종목 의미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파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1파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고 눌릴 때 우리가 여기서 담자 이거잖아요. 이때 봐야 되는 부분이 이평선 지지 라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선 만약에 이탈하면 우리가 매수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죠 아래.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평선들 지지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은 장기 이평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간단합니다.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차트로 갈게요. 차트 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인데 뭘 볼까요? 센즈랩, 모니터랩 볼까요? 모니터랩 볼게요. 자, 질문 드릴게요. 모니터랩이 관련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련주죠? 딥페이크 아닌가요? 딥페이크. 자, 이거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뉴스를 검색하십니다. 뉴스를 검색하시면 여기 모니터랩 검색합니다. 특징을 검색하면 딥페이크 대응 강화에 보안주, 보안주, 사이버 보안주구나. 좋아요. 힘 강하죠. 1파 때 거래 대금이 얼마 들어와요? 합쳐서 480억, 200억, 180억, 한 1000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되죠. 거래 대금 들어왔고 S급인지 A급인지 우리가 일단 재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딥페이크 30만 명, 피해자 막 불법 합성물 막 10대 막 연예인 할 거 없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야, 그럼 이게 S급이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회적 현상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서 이거 저 경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S급이면 3파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승 파동 구간에서 거래대금 시세 초입 부근에서 1000억 이상 터졌고 눌릴 때 5일선 한번 담고 11선 담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서 팔면 된다. 이게 이 기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재료를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이거 좀 뭐야 하면 S급 재료입니다. 담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 담으면 됩니까? 아니죠. 거래대금 여기 확인했죠. 거래대금 1000억 확인해야 되고요.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한 다음에 뭐 계좌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올라올 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신다 하는 분들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1파 이후 눌린 기법 매매에 대해서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는 이야기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섹터로 카지노,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중에 대장주인 강원랜드 종가 매매 기법으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딥페이크 관련주로 모니터랩과 황컴 미드 중에 모니터랩 시가갭 확인 후 공략하는 법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대봉LS, DKND, 현대 GF홀딩스, 내일장 9월 6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1타 기법, 1파 이후 눌림 패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